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사회통계 중 공학용 계산기로 풀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풀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인쇄하실 필요는 없고, 식들이 잘 안 보이시는 부분은 제가 집필한 도서를 참고를 해주시거나 이론적인 부분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론서나 저희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강의는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하는 방법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식이 이렇게 되냐는 것들은 저한테 여쭤보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악필이라는 것들에 대해 제가 조금 다소 악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으로 기출문제 풀이집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반드시 2015년도부터 자료들을 쭉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산기 기능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기초부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6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으로 옳은 것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2015년도 데이터 중에 이제 1회 88번인가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자, 우선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용 계산기로 구하시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하면 매우 쉽게 상관계수, 그다음에 회기식, 결정계수, 그다음에 공분산,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2015년 2회와 그다음에 2016년 3회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계산기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관계수이지만 제가 회기식까지, 그다음에 공분산과 독립, 대응까지 손쉽게 빨리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015년도 2회 98번 하고요. 2016년도 맨 마지막 했던 부분들 반드시 좀 살펴보셔 주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는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스태티스틱 3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2번을 누를 거고요. x값에는 0, 는 1, 는 2, 는 3, 는을 누르시면 총 4개의 데이터가 되면 n은 현재 4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동하겠습니다. 2는 1은 4는 5는 그러면 총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에서 값을 입력하시고 는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값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이 모델은 다이소 제품은 이거 수정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는 것을 반복해서 좀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 C라는 키를 누르시면 위에 올라가는 창이 바뀌실 건데요. Shift 여기 1번을 누르시면 스태티스틱 기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메이션, VAR 즉 분산, 그다음에 리그레션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실 수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들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볼 거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그다음 결정계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5번을 눌러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A와 B가 나타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A는 절편, B는 기울기가 됩니다. 로우는 3번 로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상관계수가 될 거고요. 얘 제곱을 씌워보면 뭐가 된다? 결정계수가 됩니다. 자, 우선 회기식부터 해보죠. 1번을 딱 눌러보시면 얼마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기울기는 1.2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AC 다음에 Shift 2를 누르시고 다시 니글리션 그 다음에 2번을 누르시면 기울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1.2가 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기식 같은 경우는 기울기도 1.2, 절편도 1.2 그래서 X라는 방법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햇은 1.2 더하기 1.2 X라는 부분을 얻어내실 수 있게 식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되고요. 자, Shift 스태티스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을 딱 눌러버리면 우선 상관계수를 구하면 얼마 나오나요? 0.849라는 값이 나타날 거고요. 얘 제곱을 씌워버립니다. 제곱을 씌우면 0.792라는 결정계수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통하면 매우 쉽게 회기식과 상관계수, 결정계수 값을 상당히 쉽게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Shift 스태티스틱에 5번에 니글리션을 보시게 되면 4번하고 5번이 나타나는데 4번이 뭐냐, 5번이 뭐냐. 근데 여기 보시면 5번이라는 것은
제가 새로운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50이라는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50이라는 y 해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x 값이 얼마냐 이런 것을 추정값으로 보시면 돼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값이 10이 나오기 위해서라면 다시 y 값이 10이 나오기 위해서라면 x 값이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기 위해서는 Shift 스태틱 니글리션의 5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10이라는 y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랍니다. 뭐라고? 10이라는 y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13.2라는 x값을 구해야지. 뭐라고요? 13값을 구해야지만 해당하는 10이라는 y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저도 이거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잠깐만요. 여기다가 13.1.2 더하기 1.2 이거는 y 햇을 집어넣었을 때 x 값을 구하는 거군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맨날 좀 헷갈리는데 20이 나오기 위해서 Shift 리그레이션 5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20이라는 y 햇이 20에 y 햇을 넣게 되면은 실제로 이 의미가 뭐냐면 x값에다가 20을 넣었을 때 다시 뭐라고 x값이 20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느냐 y값이 추정하는 값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만약에 x에다가 20을 넣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x에다가 20을 넣었으면 y값이 얼마큼 나타날 것이야.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저도 맨날 좀 헷갈려요. 만약에 y가 20이 되려면 다시 y가 20이 되려면 Shift에서 5번 x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x에다가 여기서 20이 되려면 다시 한번 20이 되려면 1.2 플러스 1.2의 x값, 요 x값이 얼마가 뒤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되면 이 y값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실 때마다 저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x 햇이라는 것은 x가 얼마가 될 수 있느냐, 종속 변수가 될 때 x 햇이 몇이 될 것이냐를 추정하는 값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다음에 공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분산은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울기죠. 기울는 베타 1은 sx분의 sx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5는 눌러버렸나요? 5는 눌러버리면 안 되는데 5는 눌렀으면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그다음에 평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x의 평균을 보죠. x의 평균은 표준 편차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x를 보시면 x의 평균은 1.5가 됩니다. 1.5가 되고요. Shift 1 표준 편차부터 구해보죠. 표준 편차를 누르시면 1.291이 될 것이고요. 제곱을 씌워버리면 1.667이 됩니다. 다음 y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 Shift 스태틱에서 V에서 y 반은 5번이 됩니다. 5번은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Shift 스태틱에서 여기는 sy를 구해야 돼요. sy 표준 편차 1.826 그리고 얘를 제곱을 씌워버리면 3.333이라는 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실제로 베타 1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sx분의 sy. 근데 여기다가는 분산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1.2라는 값은 분산을 집어넣으면 x의 분산이 1.667에 여기 공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공분산.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공분산의 값을 손쉽게 얻어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공분산의 식은 어떻게 되셨나요? xy 곱하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n x바 y바를 놓고 n-1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구해볼게요. 그러시면 shift 스태틱 그래서 썸을 통해서 xy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가로로 쳐야 되기 때문에 가로 넣고 마이너스 n이니까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어요? 4개로 되어 있죠. 곱하기 x 바이기 때문에 얼마 나와요? 1.5 곱하기
y바기 때문에 30을 놓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n-1은 3으로 누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3.0인데 30으로 놓네요. 이렇게 크게 나타날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점을 넣고 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죠? 3.0인데 제가 30을 넣었습니다. 그럼 공부사는 3으로 구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곱하면 3이 될 거예요. 2가 될 거예요. 곱하기 하시면 2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독립표본 T검정을 보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 앞에 있는 등분산과 이분산은 2016년도 기출문제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요 SP를 구하는 문제까지 보실 수 있는데 요 제품으로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표본수가 동일하다면 얘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태티스틱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그대로 할 텐데 나누기 기능이 좀 어렵다는 거, 분자식은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여기 보시면 스태티스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X의 평균. 근데 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놓고 마이너스 Shift 스태티스틱으로 Y의 평균인 Y를 넣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누기 다시 가로 여시고 표준 분산과 분산이 되겠죠. 분산과 분산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스태티스틱에서 자 분산 x의 분산 즉 4의 제곱을 넣어야 됩니다. 4의 그러니까는 즉 x의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더 가로로 더 쳐야 되겠네요. 네, 플러스 Shift 스태틱의 4번에 y의 표준 편차의 제곱 이라고 가로로 나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얘를 나누기 n 즉 4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를 여기다 놓고 루트 놓고 딜리트를 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루트 놓고 네 밑에다가 한 번 더 여기까지 가로로 넣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로로 넣어야 그렇죠. 여기까지 가로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값인 마이너스 1.342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그대로 쓰기 싫고 값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값을 직접적으로 넣고 분자식에 넣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얻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꺽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컨트롤 눌러주시고 분자식에다가 알고 있는 1.5 마이너스 3.0이니까 3을 누르시고 루트 그렇죠? 루트에다가 또 분자식을 넣어야 되겠죠? 분자식을 넣고 분산인 1.667 더하기 3.333 그리고 n인 5를 넣게 됩니다. 5는 넣고 4군요. 죄송합니다. 4를 넣고 딱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342라는 것을 손쉽게 얻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응표본 T검정입니다. 대응표본 T검정은 평균과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산출하셔야 되는데 해당하는 값은 여러분들이 구하셨다고 가정하고요. 0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0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제품인데요. 입력하기가 매우 좀 까다로운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르시고 그 다음에 Shift, 죄송합니다. 모드 기능에서 한 개 1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SD를 선택하게 됩니다. SD. 그 다음에 자료를 그대로 입력할 건데요. 2 누르시고 자료를 입력하는 엔터 기능은 여기 있는 DT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여기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은 마이너스 2를 누르셔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누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니까 DT까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서 딜리트 누르고 DT 눌러볼게요. 그럼 총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자, Shift. 그럼 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자에다가는 어떻게 넣을까요? 분자에다가는 평균을 넣어야 되니까 썸이나 어떤 거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를 누르시고요. 1번을 누르면 바가 들어가는 거고요. X 바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누기 표준 편차를 넣기 위해서는 우선 가로를 쳐야 되고요. 가로에다가 실제로 Shift 서메이션 아니고 표준 편차죠.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걸 여기서 보시면 없어요. 이거 없단 말이에요. 해당하는 값이 없어. 그렇다고 ANC를 눌러버리면 완전하게 식 자체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딜리트 시키신 다음에 다시
값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SD를 누를 건데요. SD는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3번을 누르셔죠. 3번을 누르신 다음에 나누기, 그쵸? 나누기 루트 4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 다음에 4로 누르시고 가로 닫으시면 해당하는 3이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대응표본 T검정이 되겠죠. 자, 대응표본이나 독립표본 T검정의 검정 통계량을 보시게 되면 이런 값들이 나타나면 유의수준과 유의수준과 자유도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독립표본 T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0.0 주어지지 않았지만 0.0 우선은 90%, 95%, 99%가 있다면 물론 자유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여기 자유도가 현재 4개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자유도니까 총 몇 개? 그러니까 6개가 됩니다. 6개. 여기서 자유도가 6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따라 다를 겁니다. 크게 변동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가 양측 검정 때 1.645, 1.96, 2.576을 가게 됩니다. 2.576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95%의 기준이라면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얘 안에 값이 들어가니까 물론 얘보다 클 거예요. 얘보다 크니까 얘보다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응표본 T검정은 여기 보시면 얘는 단측 검정을 보셔야 되거든요. 단측 검정을 보기 위해서는 얘는 조금 요 주어진 값만 가지고는 조금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자유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도가 이제 3이 돼 버립니다. 자유도가 3, 얘는 4개의 데이터니까 3이 되니까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값들을 현재 여기서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얘는 유의수준 0.05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일 때 단측이냐 양측이냐는 것은 문제의 수준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응표본은 일반적으로 효과, 즉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측 검정을 적용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물론 양측 검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단측 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측 검정이냐 양측 검정에 따라서 임계치는 좀 결정될 수 있다.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별도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도 1회 82번에 대해서 풀어보실 건데요. 이거는 굳이 뭐 공학력 개선가 있어야 될지,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한번 풀어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FX 570.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테그랄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에는 없어요. 350에서도 이 인테그랄 기능이 없습니다. 미분적분을 여러분들이 할 때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x가 구간이 0부터 1일 때 누적 번수일 때 평균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0부터 1 사이에 2분의 1 미분해 버리는 거죠. 이런 적용하실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컴프를 사용하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미분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의 앞에 있는 기울기를 넣으실 건데요. 예, 여기는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넣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미분하기 때문에 2분의 1. 그래서 0.5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되면 0부터 1 사이라고 나오죠. 0부터 1 사이다라고 놓고 딱 넣어버리시면 0.5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0부터 1 사이라면 실제로 평균은 얼마나 이 가운데인 중앙값 2분의 1로 보셔도 이 문제 한해서는 그렇게 푸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사경헌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도 1회 8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기출문제 공학용 계산기로만 빨리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죠. 우선 기무가설을 보시게 되면 기무가설은 뮤가 50이라고 알려져 있고 H1 즉 대립가설은 50보다 작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작다고. 그래서 얘는 단측 검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측 검정. 표본의 크기가 10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100으로 알려져 있고요. 평균은 X반은 현재 49.02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즉 S는 5라고 알려져 있다면 S의 제곱은 25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유효학력값은 얼마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645, 1.96보다 작은 값은 0.025, 얘는 0.05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값을 표준화를 통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는 우선은 일반적으로 표준화식은 어떻게 되서는 x바 마이너스 뮤를 시그마로 나눈 표준화가 됐고요. 얘는 검정통계량을 구하는 여기 위해서는 표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면 실제로
요 표준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값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우선은 얘보다 작다는 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은 50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모평균은 50. 그다음에 전체 표본의 데이터 평균은 49.02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평균은 모집단은 50이 될 것이고요. 시그마이기 때문에 5, 그다음 루트 5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누면 해당하는 관측값이 나타날 겁니다. 그 값을 통해서 실제로 요거보다 값보다 작은지 큰지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한번 계산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572S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얘를 구하면 조금 복잡해져요. 자, 분자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죠. 원했던 관측값의 평균이 49.02죠. 얘를 평균 모집단의 대립가설의 모집단의 기무가설의 평균인 뮤인 50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n을 넣게 되면 여기서 분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오는 표준 편차 5가 될 거고요. 밑에는 루트 n을 넣기 때문에 100, 루트 100으로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마이너스 1.96이라고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작다는 거죠. 1.96보다 작다는 겁니다. 1.96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를 통했는데 다시요. 평균이 50이고 표준화가 5인데 실제로 해당하는 값 여기니까 여기겠네요. 49.02의 값이 표준화 값을 통해서 얘보다 작을 경우를 말합니다. 얘보다 실제로 작다는 거죠. 얘보다 대립가설은 얘보다 작다고 나오니까 얘 값이 현재 마이너스 1.96이므로 여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1.96보다 작다는 것은 0.025가 되죠. 이 값이 그래서 0.025 값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값이 마이너스 1.96이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1.645가 아니고 1.96 혹은 1.645의 값을 주어진다면 실제로 얘 값이 1.96이고 얘 1.64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값이 아마 0.975가 나올 거예요. 아마 0.975가 나오긴 할 건데 한번 여기 보시면 얘가 0.975다. 실제로 원하는 요 값, 여기까지 누적값이 0.975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어떻게 구해서 될까요? 이 나머지 값이나 요 값들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1-0.975가 될 거예요. 0.975로 하게 되면 진짜 0.025의 값하고 똑같다. 요 면적이나 여기서부터 이제 작은 값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값을 얻어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들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여기 나오시는데 문제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관측값이 표준화값이 임계치가 마이너스 1.96이다. 만약에 1.96이다. 여기서 1.64로 해볼까요? 여기 나오는 1.64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645가 되겠죠. 1.645가 실제로 49.02 마이너스 50이고 시그마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루트 100이라고 나타날 때 이 S의 값은 얼마냐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이 S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는 이걸 구하려면 상당히 조금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일반용 계산기로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10으로 놓고 이렇게 돌리고 막 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이럴 경우는 570에 한정해서 솔브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1.645가 되려면, 그렇죠? 1.5가 되려면 분자식에다는 어떻게 되셨어요? 49.0이고요. 그 다음에 귀무가설인 평균은 50이 될 것이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관측값 얘는 미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솔브는 무조건 X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파 누르시고 X를 눌러주시고 나누기 현재 루트 100이 되겠죠. 루트 100이 될 겁니다. 100을 놓고 여기서 시프트 솔브를 딱 누릅니다. 딱 누르면 표준 편차는 현재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나 보네요. 여기서 나오시면 표준 편차의 값은 얼마 나온다? 5.958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 기능은 솔브는 상당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를 구할 때는 상당히 적합하다.
적합하다고. 그리고 나머지 기능에서는 요거는 뭐 구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요 곱하기 놓고 또 나누게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인데 좀 골치 아프죠. 네, 이렇게 가능한다라는 것은 요거 한번 손으로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S로 올리고 이걸 위에다 올리는 거죠. 4.02 그러니까 0. 대략적으로 0.98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 10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64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바꾸면 되죠. 네, 바꿔서 해당하는 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솔브 기능을 하게 되면 매우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사경환입니다. 자, 2017년도 1회 8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도 1회 88번하고도 매우 유사하니까 그거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번 우선 살펴보실 건데요.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에 공정한 주사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사위라는 것은 1, 2, 3, 4, 5, 6이라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4하고 5에 눈이 없다는 겁니다. 5하고 6에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 3, 4, 4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주사를 한 번을 던진다는 겁니다. 한 회를 던지기 위해서 던져서 기대값을 구하려고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분산까지도 한번 기대값과 분산을 동시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기대값과 기본적으로 분산을 적용하는데 일단 확률이 나타나서 해당하는 확률이 현재 6분의 1로 동등합니다. 현재 6분의 1로 동등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우선 기대값에 해당하는 눈의 값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 더해버리면 1차 확률 밀도 함수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분산은 얘를 제곱을 씌우면 익스펙토리얼 x의 제곱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나왔던 기대값인 평균의 바깥의 제곱을 통하면 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확률이 다르다면 해당하는 다른 확률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전제 조건은 여기 있는 확률의 값은 전체 합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교차 분석하고 헷갈리시는데 교차 분석은 해당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측 도수가 나오죠. 관측 도수가 나오는데 그 관측 도수 합은 1이 되지 않습니다. 1보다 상당히 높겠죠. 하나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는 실제로 하나가 나타날 가능성을 계산해서 분석을 하는 기능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기대값과 분산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는데 얘 표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을 시그마 제곱을 나눠야 분산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는 한 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1로 나눔으로 분산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2회를 동한다 그러면 분산에다 2를 한 번 더 나눠야 해당하는 표본의 데이터로 보시면 되실 거예요. 표본의 분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측값과 실제로 눈의 값이죠. 관측값은 좀 그렇죠. 눈의 값과 확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값과 확률이 되겠습니다. 관측값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모드에서 스태티스틱 3번을 누르실 거고요. 근데 실제로 눈의 값과 실제로 확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 2, 3,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 쪽으로 보시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6분의 이렇게 나누시면 이렇게 된다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근데 요 기능밖에 안 누르게 해서도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0.166이 됐습니다. 0.166. 그래서 제가 똑같이 0.1666 그대로 0.1666 0.1666 0.1666 0.1666 네, 그렇게 되면 총 6개의 데이터들이 0.16 6분의 1씩 값을 넣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C 키를 누르시고 자, 우선적으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XY를 그죠? XY에 곱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메이션 X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스태티스틱에 썸 기능을 속해서 5번이 뭘까요? XY의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 XY가 됩니다. 그래서 5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약
2.999죠. 2.999 정도 되니까 약 3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약. 그래서 기대값, 즉 평균은 약 3이 될 것이고요. 얘를 제곱을 씌워버리면 얼마 나오나요? 분산, 여기 보시면 0.8.993이 나타나겠네요. 이거는 평균의 기대값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해당하는 x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눈의 수에다가 제곱을 씌운 다음에 얘를 확률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제곱을 씌우고 곱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Shift 스태틱 여기 보시면 3번을 눌러버리시면 어떠신가요? 7번을 보시게 되면 x의 제곱, 즉 썸에선 x제곱 y가 됩니다. 그래서 놓고 얘를 빼기 아까 나왔던 8.999를 하시면 되겠죠. 8.993을 딱 눌러버리시면 분산은 약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죠. 1.336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을 보시면 아까도 썸에선 하게 되면 약 3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분산 기대값은 기대값이니까 평균은 약 3, 2.999가 되고요. 그다음에 분산은 아까 그었던 1.336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3회를 했다. 만약 2회를 했다.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시면 그렇죠? 이게 분산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이소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소 제품은 이 제품의 경우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제곱의 그러니까 서메이션 x 제곱 y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느냐? 리글리션에서 리니얼 기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커드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커드 기능을 사용하셔야만 서메이션 x 제곱 y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단 커드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상관계수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상관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1로 다시 저장을 여기서 리글리션 여기서 회귀분석에서 다시 리니어를 통해서 다시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는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기능인데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y와 상관계수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기대값은 약 어떻게 될까요? 기대값은 아까 3 정도 될 거죠. 기대값은 약 3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8.993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8.993을 분자로 넣어볼까요? 이거 안 바뀌네요. 분자로 다시 바꾸면 아까 그 분자로 바뀌었으면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여기서 정 모르시면 4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4 나누기 3을 하시면 1.333. 잠깐만요. 아까 분산은 1.336이었죠? 죄송합니다. 여기 분산은 1.336이었죠? 1.336을 놓고 뭐냐면 아마 여기를 놓고 여기 좀 잘 안 나타나네요. 아까 바로 놓고 솔브를 누르시면 SD를 누르셨으면 그게 나오셨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1.336을 놓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날 건데 만약 1.336이니까 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씩 넣어볼까? 4 나누기 3을 해볼까요? 4 나누기 3은 약 1.333 거의 비슷한 값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예, 그래서 기대값 합이 2.9999 이렇게 나타나는 값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약 근사에서 나타나가니까 이 정도 사지수는 여러분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강사 사경환입니다. 자, 2017년도 1회 94번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반의 학생과 B반의 학생이 각각 다릅니다. A의 N수는 현재 50명이고요. B의 학생은 현재 100명입니다. 평균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80점과 85점입니다. 각각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N수마다의 관찰값과 관찰값을 통해서 전체 N인 150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요 곱하기를 하게 됩니다.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x의 총합이 나올 것이고 얘는 서메이션 b의 총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n인 여기는 150으로 나눠버리면 추정 전체 평균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50명의 데이터와 100명의 데이터에 각각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하시고 총합을 하시고 150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주어진 문제가 이러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에서 컴프를 눌러보겠습니다. 컴프에서 실제로 분자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n이 현재 50개라는 관측값은 지금 50입니다. 평균이 50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B의 평균은 85니까 곱해야 되겠죠. 곱해서 실제 관측값과 총합이죠. 총합과 이제 총합을 전체 n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 곱하기 80, 네, 그 다음에 85 곱하기 100을 하신 다음에 전체 합인 150으로 나누면 되죠. 150으로 나누시면 3분의 250이 나올 거야. 다시 SD로 바꿔버리면 83.333이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약 83.333 혹은 3분의 250이라는 값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